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17강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결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게 뭘까요?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말에 기업에서는 모든 장부를 마감해서 예를 들어서 총계정 원장 같은 걸 마감하겠죠. 여러분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마감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기업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순이익이 얼마냐, 또는 순손실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장부를 마감해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과정, 절차를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거지요. 그런 마감해서 이제 일정 시점에 그런 재무 상태, 또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 절차를 우리는 결산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 절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 절차가 있습니다. 결산 절차에는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간혹 가다가 예비 절차에 아닌 것,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비 절차에서는요,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작성해 보겠는데요.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에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제대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잘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시산표가 되겠는데요. 이 시산표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계 시산표, 총계정 원장 차변과 대변 합계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가지고 합계에서 잔액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비교해서 잔액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잔액 시산표가 됐겠고, 또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작성하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예비 절차가 되겠고요. 또 재고조사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 재고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말 결산에 기말 상품이 재고가 얼마가 있느냐, 또 건물의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처가 파산되게 되면 회수불능될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장부가 바로 재고조사표가 되겠는데요. 이 재고조사표는 기말정리사항을 수정하는 겁니다. 기말정리사항을 수정을 하는 표가 바로 재고조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조사표를 작성해서 기말정리사항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총계정 원장에 수정기입을 하게 됩니다. 수정분계를 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계를 우리는 수정분계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정분계, 기말정리사항에 나오는 내용 분계를 우리는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수정분계해서 다시 제대로 정기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수정후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수정후 시산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정산표라는 것도 작성합니다. 정산표. 실무에서는 작성하지 않는데요. 이 정산표에도 칸이 6칸이 있는 유식 정산표가 있고 8위식 정산표가 있고 12식 정산표가 있는데 시험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절차는 시산표를 작성한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기말정리사항을 수정한 다음에 수정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예비 절차가 되겠고요. 넘기면 본 절차가 나오는데요. 본 절차에서는요. 손익계정을 설정합니다. 손익계정. 이 손익계정 설정한다는 것은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마감합니다. 수익계정과 모든 비용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마감해서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해보겠는데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고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많으면 순이익이 생기겠죠. 그것을 손익계정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합니다. 손익계정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서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과 자본계정을 마감합니다. 마감할 때는 뭘로 마감하느냐? 차기 2월로 마감해서요. 다시 전기 2월 시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차기 2월로 마감해서 전기 2월 시키는데 이때 전기 2월 시킨 것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뭐냐?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2월) 시산표. 여기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는 예비 절차가 되겠고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과 자본계정을 차기 2월로 마감시켜서 전기 2월 시킨 걸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2월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 절차는요. 뭘 작성하느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가를 작성하는 것이 재무상태표가 되겠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재무제표라고 하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나요? 주석이라는 게 있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라든가 보고서 밑에 추가로 기록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절차, 본절차, 후절차를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예비절차에서 쭉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요. 넘겨서 66쪽 보시게 되면 시산표라고 나오죠. 여러분 시산표는 차변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산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여기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은 시산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산표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기본 예제가 나왔는데요. 그 기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계해서 총계정원장에 전기해가지고 총계정원장에 전기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산표까지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월 1일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 1월 1일 자 2015년 거래이다. 이를 분기하고 전기한 후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자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거래가 발생했는데 분개해 보겠습니다. 현금 6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 60만원 출자해서 영업 시작했죠. 분개합니다. 차변에 현금 60만원. 그리고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될까요? 자본금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기초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8일입니다.
동백상해에서 상품 30만 원을 줄채요.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30만 원. 그리고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태백상에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17만원의 외상으로 팔았네요. 원가 10만원짜리를 17만원에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7만원 되겠죠. 그리고 상품이 원가 10만원짜리가 나갔으니까 대변에 상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를 17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이익 생겼습니까? 7만원 이익 생겼으니까 상품 매출이익이 되겠네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혼합거래가 되면서 복합거래가 되겠습니다.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동백상해의 외상 매입금 중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 외상으로 매입한 15만원 중에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10만원. 왜 나갔느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로서 외상 매입금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입니다. 태백상해의 외상 매출금 중 8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외상 매출금 8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8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입니다. 보험료 맞죠? 보험료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4만원.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입니다. 임대료 8만원을 현금 받다.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8만원. 집세를 받으면 뭐가 된다요? 임대료가 되겠죠.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것들은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 3월 8일, 5월 9일, 7월 7일, 9월 9일, 10월 5일, 12월 9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다 했는데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 나오죠? 또 자산 계정이 뭐가 있나요? 상품 계정 나왔네요. 또 외상 매출구 계정 나왔죠? 또 부채 계정이 뭐가 있나요? 부채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 또 뭐가 있나요? 수익 계정, 상품 매출이익, 비용 계정 뭐가 있나요? 보험료. 수익 계정 임대료가 나와 있죠? 임대료. 자, 비용 계정 뭐가 있나요? 보험료. 계정 과목이 셋, 7개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7개. 셋. 자본 계정 안 나왔네요. 자본금. 죄송합니다. 여기다 자본금 계정 나오겠습니다. 자본금. 그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계정 과목을 총계정원장을 나열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자,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 날짜는 생략합니다. 현금이 차변에 있죠. 차변에 현금 계정 찾았어요? 찾았어. 금액은 얼마입니까? 60만 원 쓰시고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씁니다. 여기 뭐라고 쓴다? 자본금.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하는데 날짜는 여기 1월 1일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계정이 대변에 있네요. 자본금 계정 대변에다가 금액은 60만 원이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현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품이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30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쓴다? 취좌라고 씁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15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되겠죠. 외상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찾아서 15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계정이 차변에 있죠. 외상매출금 계정 찾아가지고 차변에 17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2개 있으니까 뭐라고 쓴다? 취좌라고 씁니다. 상품 계정 대변에 10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약자로 쓰겠습니다.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에 7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약자로 쓰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계정 찾으세요. 외상매입금 계정 찾아가지고 차변에 10만 원. 상대편 이름은 현금. 자, 현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현금 계정을 찾습니다. 현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현금 계정 찾으세요. 차변에 8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계정 찾으세요. 대변에 8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되겠죠. 보험료 차변에 있죠. 보험료 계정 찾으세요. 차변에 4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되겠습니다. 현금 계정 찾으세요. 대변에 4만 원. 현금 계정 대변에 4만 원 쓰시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계정 차변에 8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임대료. 임대료 계정 찾으세요. 대변에 8만 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계정원장의 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가 제대로 된 것을,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가 되겠는데, 시산표에는 학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68쪽에 보시게 되면 합계잔액시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합계시산표. 합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해서 잔액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합계잔액시산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변, 여기는 합계, 여기는 잔액, 여기도 역시 차변, 차변의 합계, 차변의 잔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합계잔액시산표 작성하는 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죠. 여러분 과정이니까 한번 눈여겨보라고 제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현금입니다. 현금인데요. 자, 현금 차변합계를 다 더해보세요.
60만원, 8만원, 8만원이니까 차변합계 76만원 되겠습니다. 대변합계는 얼마냐? 다 더해보세요. 15만원, 10만원, 4만원, 29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총계정원장에 정기하니까 76만원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에 그 기업에 현금이 들어온 걸 말하고 29만원은 현금이 나간 걸 말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들어온 합계에서 나간 합계를 빼니까 잔액은 얼마냐? 47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현재 현금이 잔액이 장부상에 47만원이 남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부터 적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차변에 17만원입니다. 대변에는 8만원입니다. 이 17만원이라고 하는 건 받을 돈이고요. 여기서 8만원은 회수한 돈이니까 17만원에서 8만원을 회수한 거니까 남은 잔액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입니다. 차변에 상품이 차변에 30만원이 들어왔고요. 나간 것은 10만원 나갔습니다. 매입된 건 30만원이고 나간 건 10만원이니까 상품 재고는 현재 20만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그 다음에 부채 적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적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외상으로 매입한 게 대변에 15만원이 되겠고 외상매입금 10만원 지급한 겁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건 15만원이고 갚은 건 10만원이니까 외상매입금 잔액은 5만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얼마냐? 대변에 60만원. 차변에는 없고요. 잔액란에 6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밑에는 수익을 적겠습니다.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이 얼마냐? 7만원. 차변에는 없으니까 대변 잔액란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뭘 적을까요? 임대료. 임대료 수익이 8만원 되겠고 잔액란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적겠습니다. 보험료. 비용이니까 차변에 4만원이 되겠죠. 잔액란에도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를 더해보니까요 137만원이 나옵니다. 대변합계를 더해봐도 137만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차변잔액을 더해보니까 80만원입니다. 대변잔액을 더해봐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붕괴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은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를 한 이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니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기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대료 8만원을 적어야 될 것을 영 하나 잘못 써가지고 8천원을 적었다면은, 그렇죠? 여기는 8만원 적고 여기는 8천원 적었다면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변잔액과 대변잔액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기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해서 올바르게 시산표가 합계금액이 맞으면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복식부기의 특징이 되겠죠.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붕괴한 것을 가지고 합계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합계시산표입니다. 잔액은 없고요. 합계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합계시산표. 합계를 하지 않고 잔액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인데요.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하는 건 무슨 절차라고 그랬죠? 예비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비 절차인데,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자, 현금 계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금 계정을 보니까 차변학기에 들어온 게 76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들어온 게, 나간 건 29만 원이니까 남은 잔액이 47만 원이 남았죠. 이걸 마감할 때는 차기 2월로 마감시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 장부상에 47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전기 2월 시킵니다. 47만 원. 이렇게 아까 그랬죠. 2월, 차기 2월로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2월로 마감시켜서 전기 2월 시킨다. 이렇게 전기 2월 시킨 걸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본절차가 되겠습니다. 본절차. 그리고 이러한 상품 매출이익과 임대료, 이런 보험료 같은 거 뭘로 마감하느냐?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이런 임대료도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이런 수익과 비용은 2월 되는 게 없습니다. 보험료도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집합계정인 손익계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이익 7만 원, 임대료 8만 원.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고요.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4만 원. 그래서 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되면 수익은 얼마냐? 15만 원. 여기도 15만 원인데 수익은 15만 원이고 비용은 4만 원이니까 11만 원 차익 생겼죠.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런데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뭘로 대체한다?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자본금. 자, 이렇게 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요? 본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절차에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마감해서 손익계정으로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것이 자본금 계정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시켜서 전기 2월 시킨다. 이러한 전기 2월 시킨 걸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2월 시산표인데, 이런 것들은 본절차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절차는 재무상태표, 또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조정표를,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